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 인생 경험을 제대로 배운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더는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 판단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큰 마찰이 생긴 건 양가 집안 왕래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된 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시댁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항상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자주 실망을 안겨주다 보니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가끔 있는 일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그 끝은 결국 서로 남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제가 눈에 거슬렸는지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시모가 한마디 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오면서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친정에 가기 싫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런 걸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거라곤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이기적인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참는데 한계에 다다랐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댁에서 한마디 듣고 온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 입장을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왜 우리 부모님 집에 가는 걸 꺼려 하는지 모르겠어. 속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가기 싫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가기 싫은 걸 그럼 억지로 가냐? 나도 이런 생활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해주겠는데 상처받지 마. 처가댁에 가면 내가 너무 피곤해. 일단 거리도 가까운 편이 아닌데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일거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장모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라고는 하시지만 사위인 내가 집안에만 박혀 있을 수 있겠어?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장모님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야? 내가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농사일을 하다 보니 하우스에 많이 나가시는데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당신 부모님 일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거겠지만 내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알지? 대접 받아야 될 입장인데 가자마자 눈치가 보여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하던 게 아니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위로서 대접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처가댁에 가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유인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너무 어이없는 거 알아? 방금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 집은 차로 1시간 거리고 시댁은 차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당신은 시댁에 갈 때면 불평 불만 없이 거리가 멀어도 아주 즐겁게 출발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멀다고 얼굴에는 온갖 짜증이 가득해선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단순히 연애만 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당신은 혼자만 생각해? 우리 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부모님께 잘 못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겠지.
나는 그래도 시댁에 갔을 때면 최선을 다하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아서 그게 제일 서운하다고. 남편과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생각하는 걸 들어봤을 때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계속되는 마찰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겨진 채 해결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모임이 있을 때면 계속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남편이 저와 나눈 대화에 대한 불만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고 결국 시모에게 전화가 와선 당장 튀어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좀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내 아들이 가기 싫다는데 굳이 끌고 가는 이유가 뭐야? 제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에 하도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려 했는데 그건 또 싫은지 본인이 따라온 거라고요. 저도 싸우고 싶지 않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분위기 오래 끄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집에 가는 건 온갖 눈치 받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겨우 가는 건데 그것까지도 눈치를 받게 되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그럼 당신 혼자 가면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 것뿐이야. 차라리 그게 속 편하거든.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고 사돈댁과 왕래하는 비중보다 우리 집과 왕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야지. 서로의 마찰이 줄어드는 건데 너는 항상 보면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불만이 많다고요? 저처럼 배려를 많이 해주는 여자도 없을걸요? 어느 누가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어디서 지금 어른이 얘기하는데 계속 토를 달아? 사돈댁이 너를 그리 가르쳤니? 저는 그럼 그냥 입만 닫고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한 거에 대해 말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마음도 맞지 않는 결혼 생활 더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배려를 해줬겠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 이혼이 그리 쉬운 줄 알아? 내 아들 인생에 흠집이 나는 걸 내가 왜 두고 봐야 하는데? 너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혼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저희 그만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점점 격해지는 집안 분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태운 뒤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을 했고, 가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거의 도착해서 보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을 향해 달리고 있던 거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농사일을 하셔야 돼서 벌써 주무시고 계실 텐데, 연락도 없이 찾아간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을 붙잡으려는 남편을 끌어당기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받은 스트레스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다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윤서방 무슨 일인가?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내 딸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게. 아니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모님, 지수가 방금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하겠대요.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장모님 댁 오는 거 싫다고 했거든요.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올 때마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해서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치면 되는 거지. 굳이 주말에 가끔 들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장모님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냐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서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지수야, 네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이혼이라니?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엄마 때문인 거야? 윤서방이 왜 우리 집에 오기 싫다고 하는 거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눈치를 준 적은 없었는데. 엄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제가 대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부 알게 되신 엄마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명절날 이해에는 친정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뒤 저를 또다시 무작정 차에 올려 태웠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뒤늦게 아빠가 밖으로 나오셨지만 남편은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쳤고 한참을 달리던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자 바로 내려 버렸어요. 이미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면서 돌려 세우길래 이미 남편한테 좋은 감정이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라 몸이 돌아가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더는 따라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버렸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서로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존중해 주셨고, 다음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차가 저희 부모님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업무상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하필 남편이 아빠가 안 계실 때 부모님 집에 왔길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걸 보고 부모님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제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본인도 끝난 관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밭으로 나갔나 확인을 해보니 멀리에서 남편과 저희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고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땡볕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가 휴양지야? 파라솔 펴놓고 음료수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엄마, 여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오늘 폭염이라 땡볕에 오래 있는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장모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놔둬. 내가 도와드릴까 생각 좀 해봤었는데 내 손에 흙 묻히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손톱 밑에 흙이 껴버리면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켜주기로 했어. 그래도 되는 거잖아. 당신이 어제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거 장모님한테 전부 다 얘기했거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잘못했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수를 고소해도 할 말 없으시죠? 합의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하려고요. 웬만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윤서방이 남자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 딸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장모님이 무릎 꿇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딸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대신 용서를 구해야죠. 제 뺨에 손을 올린 건 1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니? 먼저 어떤 식으로 했는지부터 생각하라고. 고소? 해볼 테면 해봐. 엄마는 저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자 중간에서 말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은 엄마를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워봤지만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던 터라 당장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당신 119에 신고 좀 해줘.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리 둘의 문제인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네? 아, 그게 정말이에요? 바캉스 특가 상품이 나왔다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다음날로 바로 예약 잡았다고요? 아, 당연히 가야죠.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 해야 되겠네. 짐 싸서 바로 갈게요. 지수요?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넌 안 가냐? 엄마,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얘는 원래 그런데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요. 너 정말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바캉스를 갈 거냐는 말이 나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빨리 119에 전화부터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정 급하면 전날에 내 얼굴에 손 올린 거에 대해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핸드폰 빌려줄게. 지금 별로 급하지 않나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새벽 비행기라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거든. 너희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남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희 엄마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 담긴 찬물을 엄마 얼굴에 적신 뒤 힘겹게 업었어요. 그렇게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엄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저는 파라솔 그늘에 엄마를 눕혀드린 뒤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엄마는 탈진으로 인한 온열 질환 증상을 겪었던 거였어요.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죠.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엄마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신 아빠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길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달해 드리자 그제서야 아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를 부탁한 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남편과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댁으로 갔는지 집에 없길래 다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 차가 시댁 앞에 있길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다니까. 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전혀 없어. 어차피 나 이혼하잖아. 네가 원하던 게 그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 이러다 우리 관계 알기라도 해봐. 그럼 법적 고소 들어올 테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라고. 사내 연애 금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이잖아.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남들은 그저 불륜으로밖엔 안 본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지금의 상황을 깔끔히 끝낸 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 오빠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여행 다녀오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가려고 여행 계획 잡았겠어? 거기 가면 방해할 사람도 없고 우리 둘이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사내 연애도 징계 조치 당하는데
우리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퇴사해야 돼. 나 이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었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음 달에 나 대리해서 과장으로 진급하는 거 알지?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데 함부로 자르지 못할 거야. 정말 오빠 말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오빠는 항상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보면 좋잖아. 내 화를 가라앉힐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아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잖아.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가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상황을 촬영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려 왔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이를 악물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제 귀로 모두 들으면서 숨죽여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손을 잡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핸드폰에 전부 찍히게 되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담겨있는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새벽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발을 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이미 시부모님 또한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녀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뒤에서 바짝 쫓았고 공항에서 내린 시댁 식구들은 표를 끊은 뒤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들어가려 하자 저는 뒤에서 모든 영상들을 전부 촬영한 뒤 출국장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직위를 외쳐 불렀습니다. 야, 윤대리, 네가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피워? 저 여자를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려고?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 인생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언제 출발하는지 알려준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 복수? 이거 가지고 복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어제 나눈 대화 들어보니까 저 여자 불륜 사실 걸릴까봐 엄청 불안해 하던데? 이 사실 저쪽 부모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나 봐. 불륜 사실이 회사에 까발려지면 너희들 퇴사 조치 당한다며? 다음 달 과장으로 진급한다고. 그런데 네가 번쳐 놔두고 저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내 연애 금지에 엄격한 회사가 과연 불륜을 받아줄 수 있을까? 어제 너희들이 나눈 대화 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고 출국 영상까지 전부 증거물로 만들어놨으니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행을 다녀오던 지지고 볶던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회사로 찾아갈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니?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천치들아. 잠깐만. 너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마음 편히 여행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일단 우리 좀 침착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면 안 될까? 그래,
좋게 해결하자. 우리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전날에 장모님 쓰러졌을 때 내가 그냥 버리고 와서 그래? 그런데 당신도 내 뺨에 손을 올렸었잖아.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좋게 풀어나가자고?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저기요. 제가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저 이 사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이런 관계인 거 전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이 문제로 퇴사 처리된다면 부모님 눈에 분명 피눈물이 흐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자신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일을 저지른 거야?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제가 공항을 빠져나가자 온 시댁이 날뛰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과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제출한 뒤 그동안 겪었던 아픔에 대해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연애도 엄격한 문제였는데 사내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관계자분들은 심각한 회의를 거쳤고 회사 사람들의 투표로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남편과 상간녀의 퇴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피해와 안 좋은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퇴사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었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제 삶을 되찾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되찾으신 저희 엄마 옆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댁 집안과 친정 집안 왕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이며 얼마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엄마와의 행복했던 기억들 때문인지 쉽게 놓아주기가 힘이 드네요. 더군다나 이번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버티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저희가 결혼한 지 7년 차인데 엄마는 5년 전부터 몸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대자감을 앓고 계셨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병원에서는 길어야 1년 정도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에 의사분들께서도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다고 하셨죠. 살겠다는 엄마의 굳은 의지에 의사분들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엄마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대화도 많이 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괜찮은 날 당일로 잠시 바람 쐬러 나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쌓았던 추억보다 얼마 남지 않았던 기간에 만든 추억이 훨씬 많을 정도로 엄마와 작별하는 게 싫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선택권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정말 적응하기가 힘이 든 것 같아요. 맨날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어느덧 학생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에게 소홀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편하게만 생각했고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와줄 엄마였기 때문에 불행에 대해선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단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모든 부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에 대해 시어머니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 너무 잘해줘봤자 남아있는 사람만 힘들다며 남편에게 더 이상 뒤에서 저를 도와주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당연히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마음 아파하는데 그걸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 심술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너 혼자 고생하면 되지. 일하는 것도 바빠서 쉴 시간도 없는 하나뿐인 우리 아들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정도껏 해야지. 너만 엄마 있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날 운명인데 뭘 그리 호들갑 떨고 있니? 정도가 지나치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눈에 거슬리고 싫어지기 마련이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살아야 할 사람 몸은 생각해줘야지.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요? 제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부부라면 서로 도와줄 때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다고 남편 쓰러질 정도로 뭘 시키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잠깐 병원 와서 얼굴 비치고 저 태워주려고 오는 건데 그런 것조차 전부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몸 아프실 때 제가 콧방귀 뀌면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 빨리 떠나게 하늘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몸이 힘드니까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냐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도 저보다 한참 많이 경험하셔놓고 애들 투정 부리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엄청난 심술에 남편과 저는 늦은 밤에 자려고 하는데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행동이 저희를 더 힘들게 한다며 남편이 잠 좀 자게 나가달라고 소리를 쳤고 남편이 소리치니 찍소리 못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곤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 저희 옆 동네 살고 계세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죠. 남편은 여기 상황 정리되는 대로 멀리 가서 살아야겠다며 화가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불쑥 찾아오시거든요. 한참 자고 있을 새벽 시간에 반찬 주려고 왔다고 하는데 아침에 잠시 들리거나 저녁 식사 시간 맞춰서 와도 되는 거잖아요. 꼭 하시는 행동이 저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몸이 안 좋아지고 시한부 판정 받고 난 이후로 시댁에 예전만큼 신경을 못 써드린 건 맞아요. 그렇다고 아예 고개 돌리고 있진 않았어요. 때 되면 챙겨드려야 할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해드렸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예전과 못했던 건 전화 자주 못해드린 것밖엔 없었죠. 온통 관심사가 저희 엄마에게 쏠려 있다 보니까 괜히 심술 부리는 거였죠.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겠어요? 남편과 저는 그날 늦게까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생활 패턴이 완전히 깨져서 가뜩이나 피곤한데 더 피곤해지고 말았죠. 남편은 아침에 시어머니께 전화해서는 앞으로 늦은 저녁에 찾아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잠 못 자서 짜증이 난 걸 어머님에게 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늦은 저녁에 찾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한동안 조용할 줄 알았지만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행동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밖에서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 먹고 엄마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계신 병실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고 너무 당황스러워 남편과 급하게 병실로 뛰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와 큰 소리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엄마 입원했을 때 오시고 단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갑자기 오셔서 무슨 말을 하셨길래 엄마가 분노하며 시어머니와 싸우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병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하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그게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만 버티고 세상 떠나라잖아. 이서방 그만 고생시키고 가려면 빨리 가래. 내가 원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사돈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거니? 여기에 들어간 병원비면 해외여행 몇 번은 갔다 왔을 거라며 더 이상 돈 축내지 말고 빨리 떠나라며
병실에 있는 짐 강제로 전부 다 싸고 계셨단다. 아니,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사람 사는 거요? 우리 아들 완전 폐인 됐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염치가 있어야지. 어차피 떠나게 될 걸 그냥 집에서 약이나 타먹으며 돈이라도 좀 아끼게 해줘요. 아유, 나 같으면 애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산으로 들어가든지 하겠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들 때문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미안하다며 그때부터 살고자 하는 의지를 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를 더 피폐해지게 만든다며 시어머니를 병실에서 내쫓았습니다. 엄마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며 짐을 챙기셨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빠도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순식간에 양가 집안 난리가 났죠. 아빠가 시아버지께 전화해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걸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행동이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진정제 맞고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다른 모든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하셨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면서 정상적인 치료 받으라고 저희가 애원할 정도였어요. 그동안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계셨는데 그것마저 무너지게 되다 보니 결국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에 초점이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셔서 목에 호흡기까지 달고 계셨어요. 말을 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호흡기를 의지한 상태로 제가 부르면 어느 정도 반응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허공만 쳐다볼 뿐 저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한 달보다 더 빠르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서로가 예민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고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아침부터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건지 아버님 뒤에 숨어서 왔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 잡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빠가 제가 분노한 모습을 보시곤 참으라며 장례식장에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저를 말리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이 대빨 나오셔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계셨어요. 억지로 왔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마 아버님께서 강제로 데리고 오셨겠죠. 저에게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아버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계셨어요.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곤 한숨만 쉬었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화장실에 잠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불만이 엄청 많은 듯 했어요. 놀러 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래? 다음에 가면 되지. 나중에 나랑 따로 가든지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이 하는 행동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아.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나이 먹고 투정만 더 많아지고. 내가 그럼 지금 마음 편히 장례식장에 있을 수 있겠어요? 며느리는 나를 잡아먹을 듯 째려보고 있고 오늘 친구들이랑 모처럼 온천여행 가려고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죽은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여기에서 죽치고 있냐고 나보고 한심하대. 영정사진에 웃고 있는 얼굴 보면 내 속이 아주 문드러질 것 같다고. 죽은 사람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온천여행도 못 가고 지금 나도 아들 때문에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나 건들지 마요. 그때 알았죠. 시어머니 입이 왜 대빨 나왔는지. 친구분들과 온천여행 가기로 한 날에 장례식장에 와서 약속이 물거품 되었던 거예요. 친구분들 다들 떠나셨는데 자기는 장례식장 왔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희 엄마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커졌죠.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도 사람 힘들게 하더니 죽고 나서도 사람 힘들게 한다며 계속해서 짜증을 내셨고 아버님께서 친구들도 한심한 사람들만 사귀었냐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조심하기만 하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12시쯤 입관식이 진행이 되었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면서 이제 정말 떠나보내야 할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 너무 힘들었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상태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란 피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사람들 목소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남편이 나가봤는데
충격적인 상황에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영정사진을 꺼내 불을 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비웃는 얼굴로 쳐다보는 것 같아 너무 꼴보기가 싫었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에 주저앉게 되었고 장례식장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엄마의 영정사진이 불타버려 반 정도만 남아버린 상태에서 남편이 뺏으려고 난리치는데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더니 저와 아빠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찢어버렸고 아빠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놀라웠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얼굴을 향해 수차례 손이 올라갔어요. 남편과 아버님께서 말리고 난리가 났죠. 저는 찢어진 엄마의 영정사진을 주워 담았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천 못 간 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컸는지 갈 때까지 사람 속 썩인 엄마를 향해 분노하고 계셨어요. 결국 아버님께서 쉬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빠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장례식장을 정리하면서 남편은 한참 뒤 영정사진을 급하게 다시 준비해왔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례식장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갈 때까지 마음 편히 보내드리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홀로 남겨진 아빠도 걱정이 되었죠. 가뜩이나 힘든데 충격적인 상황까지 겪게 되었으니 어찌 맨정신에 버틸 수가 있겠어요. 남편과 저는 아빠 집에 가서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며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울렸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누워 계셨던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인 아빠를 찾는 전화였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며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아빠를 대신해 남편이 운전해 주었고 병원에 도착해 제가 엄마의 편지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차에 도착해 아빠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더니 유언장 같다며 읽어 내려가시더니 손을 덜덜 떨며 아빠의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못하시길래 편지를 건네받았는데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적혀있는 내용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집이 아닌 시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아빠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저 또한 유언장에 적힌 내용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시댁에 도착 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며 아빠를 향해 오셨냐고 인사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저희가 오든 말든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읽어보라고 유언장을 건네줬어요. 아무 말 없이 펼쳐서 읽어 내려가시더니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노랗게 변하시더니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자기는 절대 아니라며 발뺌하셨지만 모든 증거가 유언장 내용에 적혀 있었죠. 시몬은 자신의 행동이 들켰다는 점에 대해서 엄청 큰 충격을 받게 된 건지 몸에 경련을 일으켰고 결국 거품까지 물며 발작 증세를 보이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 조치를 받고 회복이 되었지만 완전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은 시어머니가 난리친 날 이후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새벽에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몰래 만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의문의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고 시어머니는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며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조용히 병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귀에 들려와 너무 무서워서 몸을 돌릴 수 없었고 경직된 상태로 있는데 인공호흡기 콘센트를 뺀 건지 호흡이 되지 않아 결국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는데 의문의 남자는 순식간에 도망을 치고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한 행동인지 알 길이 없어 그나마 정신을 붙잡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는다며 아닐 수도 있으니 조용히 알아보라는 말을 이어나갔고 자기는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아 떠나야 하지만 못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사실이 정말 진실이라면 절대 용서하지 말고 법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아빠는 이 사실에 대해 벌써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엄마가 입원했던 같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남긴 유언장의 시간과 날짜를 토대로 CCTV를 전부 돌려봤고 모든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어요.
시어머니와 의문의 남자가 만난 이후 그 남자가 간호사들 몰래 병실로 진입한 게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까지 모두 찍혀 있었죠. 더 충격인 건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남자도 잡히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났고 저와 아빠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주한 그 남자에게 건넨 물건은 현금 500만 원이었어요. 호흡기 콘센트 뽑는 조건에 500만 원을 건넸던 거였죠. 벌써 세상을 떠난 엄마는 그때 당시 얼마나 무섭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희 가족은 절대 용서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와 시어머니는 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임종 과정에 이른 상태에서 연명의료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임의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며 연명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연명의료 중단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타인을 시켜 호흡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연명의료 중단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고 국민참여 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시어머니는 징역 5년, 그 남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 아버님과 남편은 면회 한 번 없이 완전히 인연을 끊은 상태이며 2번 다시 얼굴 보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른 시어머니를 저희도 용서해줄 마음 전혀 없습니다. 부디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발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내려보고 계시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납이 되지 않네요. 언젠가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이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